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6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4 플러스 i 더하기 1-2i의 값은 요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네, 요것만 조심해서 더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의 합 5, 그다음에 허수 부분끼리의 합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다항식. 이 3차식이 x-1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은, 자, x-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p1을 구하게 되면 얘가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a-6이 0이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3번.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1에서 3까지일 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얘가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었다면 방정식의 해가 1하고 3이었겠죠. 그쵸? 그럼 요 k라는 애는 두근의 합이니까 1 더하기 3인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다항식이 x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 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얘를 전개하게 되면 b라는 애는 2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a라는 애는 1차항의 개수가 돼요. 그쵸? 2차항을 만드는 방법과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는 말은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3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물어봤어요. 이런 한 줄로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푸실 때 주의할 점이 반드시 왼쪽에 있는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자, 왼쪽에 있는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번을 따로따로 해를 구해 볼게요. 자, 1번을 먼저 풀어보면은, 자, x 플러스 5를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요. x라는 애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x 더하기 5가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부분 0에서 3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의 정수는 0, 1, 2, 3 총 4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 더하기 1 빼기 px가 2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p0이 1이라는 걸 줬고요. p2라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p0을 줬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p1 빼기 p0이 3이 되고요. 여기 등호죠. 자, x에 1을 집어넣으면 p2 빼기 p1이 5가 되네요. 이제 이 둘을 더해보면 p2 빼기 p0이 되죠. 그렇죠? 여기가 두 개가 사라지면서 요게 8이 되니까 p0이 1이라고 했고요. p2는 9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 알파 i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우리 a 더하기 bi라는 거에다가 i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더하기 ai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얘를 z라고 했을 때 자, z 반은 어떻게 되냐면요. a 마이너스 bi가 돼요. 근데 지금 요 둘을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와 B가 같은 수였단 얘기예요. 그죠? A는 B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저 A와 B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 1차항 계수. 1차항 계수가 -6인데요.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이 6이라는 거는 아마 실수 부분의 2배일 거예요. 서로 켤레복소수니까 더하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고 실수 부분만 2배가 되거든요. 따라서 A는 3이 되겠죠. 그리고 B도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K라는 애는 어떻게 구하느냐? K라는 애는 알파 베타인데요. 이제 알파랑 베타가 다 뭔지 알았죠? 하나는 3 더하기 3i고요. 하나는 3 빼기 3i가 되는 거니까요. 둘을 곱하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서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A에서 A 더하기 3 사이의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일 텐데, 자, 일단 꼭지점의 y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니까 얘가 x-3의 제곱 더하기 1이죠. 그쵸? 상수항을 보면 10인데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밖에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자, 여기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 5가 되는 지점은 여기쯤 있을 거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에요. 자, 그 그래프 중에 요 빨간 부분이 그 그래프 중에 요 빨간 부분이 요 a에서 a 플러스 3 사이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요 빨간 부분만 지금 요 빨간 부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은 이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편으로 가면은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 5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쭉 보내서 자, 요 끝이 5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 요 오른쪽에서 요렇게 닿아서 여기서 5가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5가 되는 지점을 제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네, 여기가 y값이 5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5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네, 왼쪽에서 이렇게 5에 딱 걸리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 5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자, 한쪽은 1이고요. 네, 한쪽은 5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대칭축이 3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오른쪽 끝이 범위의 오른쪽 끝이 1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범위의 왼쪽 끝이 5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A 값이 표시가 되기는 했는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우리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 5가 되는 두 지점을 찾아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이 되니까 x는 1이거나 x는 5가 될 텐데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a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이런 식으로 와서 붙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3 이렇게 되든지 네, 둘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a 더하기 3이 1이거나 그냥 a가 5가 되는 이 두 가지 상황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5거나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더하기 b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얘기는 이 둘을 빼서 판별식을 쓰면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 둘을 빼볼게요. 정석풀이로 풀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도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y는이 아니죠. 자, x제곱. 자, 2m에서 마이너스 2m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에 2m 더하기 a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b는 0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은 2m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4배의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b. 근데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 4m제곱 4m제곱 나와서 날아갈 거고요. 그럼 4am 더하기 a제곱 빼기 4 곱하기 3이니까 12m이죠. 빼기 12m 더하기 4b. 자, 얘가 0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m이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구분을 해보면 4m으로 묶을게요. 4m으로 묶으면 a-3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b.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m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9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둘을 더하면은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다른 풀인데요. 이 2차 함수가 항상 이 직선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면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떤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해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꼭지점이 요런 직선을 따라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항상 요런 직선에 접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볼게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m, 3m이 되거든요. 그죠? 이거 완전제곱꼴로 정리하면 앞에 3개가 그냥 완전제곱식이라서 x-m의 제곱 더하기 3m이라서 m, 3m이 꼭지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m의 값이 m이 1 변할 때마다 얘는 30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가 3인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자, 요게 기울기가 3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죠. 둘이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울기 3인 걸 따라 이 2차 함수가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접선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직선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도 3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A가 3이라는 건 찾았죠. 그쵸? A가 3이라는 건 찾았으니까 이제 B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Y는 3x 플러스 B랑 이 2차 함수랑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M이 0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M에 0을 대입해 봅시다. M에 0을 대입하면은 저식이 Y는 X제곱이 돼버려요. 그쵸? Y는 X제곱과 3x-b 3x 더하기 b와 만나서 중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 b라는 애는 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얘가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럼 아까와 똑같이 a는 3, b는 마이너스 4분의 9 똑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아무튼 답은 3번 4분의 3이 되겠죠. 자, 10번으로 갑시다. 자, 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해를 어떤 식으로 가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1이죠. 그죠? 1이면은 자 만약에 x축이 어디쯤 있을 때 해를 가진다라고 하면 얘와 얘의 정중앙이 아마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수해를 가진다고 하면은 1을 기준으로 좌우로 같은 개수만큼 가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정수가 5개란 이야기는 1을 기준으로 좌우로 2개씩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숫자인 4와 마이너스 2는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봅시다. 요 A라는 애는 하는 역할이 두근의 곱을 맡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일 때부터 자, 마이너스 8일 때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일 때 A는 3일 거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면 A는 8일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이 중에 어느 쪽에 등호를 붙이느냐 요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해를 표시를 합시다. 지금 부등식 자체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양 끝값이 비어요. 그쵸? 그럼 이 둘이 마이너스 1과 3이 됐을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요 끝값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정수해가 3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3은 절대로 되면 안 되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2와 4까지 갔을 때도 이 양 끝값인 마이너스 2와 4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와 4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8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8을 넘어가면 이제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2와 4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의 범위는 3부터 8까지인데 3은 포함하지 않고 8은 포함하는 이런 범위가 돼서 A의 최대값은 8이 되겠네요. 아니면은 등호가 어느 쪽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으면 아마 여기까지는 했을 텐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큰 쪽엔 등호가 붙어야 최대값이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있고요. 자, 가부터 그냥 차례대로 그냥 써볼게요. p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을 qx를 할 때 나머지는 2qx다. 그럼 qx는 1차식이거나 3차항이 아니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어야 되는데 2차식으로 나눈 몫이 qx고 p가 3차식이라는 거 보니까 q는 1차식 같아요. 그쵸? 여기도 1차겠네요. 네, 그러면 뭐 나머지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요 식을 qx로 우리가 묶을 수 있죠. qx로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네, 여기까지는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px는 x-1로 나눠 떨어진대요. 지금 px가 인수분해된 형태가 여기 있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1 대입했을 때.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Q1이 0이란 얘기죠. 됐죠? 그럼 Q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QX는 X-1이 될 거예요. 괄호를 칠 필요가 없는데. 자, X-1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데 PX의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했어요. 여기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여기도 최고치 한계수가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X-1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X는 X-1에 자, 이제 이 전개된 형태에서 반쯤 인수분해된 형태로 돌아갑시다. X-2의 제곱 더하기 2로요. 왜냐면 3 대입하기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P3을 구합시다. P3은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죠. 그럼 얼마예요? 2, 3은 6이 되겠네요. 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0도,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요. B에서 H로 수선을 내렸죠. 우리 중학교 때 요런 그림 보면은 요거 세 개가 다 닮음이구나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이 등장했어요. MH라는 선이랑 HN이라는 선이 등장했는데요. 자, 요 M의 위치를 잘 보면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고요. AB랑 BC의 중점이 MN이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고요. 요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요 삼각형을 보면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직각삼각형에서 B변의 중심은 우리 외심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심에서는 모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같아지고요. HN도 BC의 절반과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MH랑 NH라는 거는 각각 AB와 BC의 절반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MH 세제곱 더하기 NH 세제곱이라는 거는 사실은 8분의 1의 AB의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MH와 NH를 직접 구해서 저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AB랑 BC 가지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8로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왕 이렇게 구했으니까 AB랑 BC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ABC의 넓이가 10이다. 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요걸 이제 A랑 B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8분의 1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겠죠. 자, ABC의 넓이가 10이란 얘기는 AB가 20이란 얘기고요. AC가 2루트 14란 얘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4 곱하기 14니까 56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우리 A 더하기 B를 얻을 수 있네요. A 더하기 B는 루트 56에다 20을 2개 더한 96. 얘가 16 곱하기 6이니까 4루트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야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할 거고요. 여기에 8분의 1을 곱할 건데요. 그럼 이건 8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 4루트 6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64에다가 루트 6의 세제곱은 6루트 6이죠. 여기 그래 이렇게 놔둘게요. 그다음 빼기 3A B 60 곱하기 A 더하기 B 4루트 6. 여기서 8로 나누고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8과 64를 약분하고요. 8과 4, 60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48 루트 6 빼기 30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18 루트 6이 나오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합시다. 자, fa 더하기 fb가 16보다 작아지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요 a랑 b라는 애는 y는 x에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에 대입을 해도 되는 애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fa라는 애는 사실 a고요. fb라는 애는 b예요. 그죠? 왜냐면 얘와 얘 교점의 좌표니까 위에 대입해도 되고 밑에 대입해도 되는 그런 애예요. a랑 b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가 16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a 더하기 b에 대한 식을 얻어봅시다. 이제 a, b를 직접 얻으려면 이 둘을 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x제곱 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였는데 x 하나를 더 빼니까 마이너스에 2m 더하기 3의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얘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2차 항이 또 날아가네요. 4m 제곱이 나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차 항은 12m. 여기 상수항은 9. 여기 상수항 16이니까 25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커져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2분의 25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두 근의 합이죠. 그쵸? 이 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2m 더하기 3이네요. 2m 더하기 3이 16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m이라는 애는 2분의 13보다 작아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m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2분의 25보다는 크고요. 2분의 13보다는 작으면 돼요. 자, 여기랑 가장 가까운 이 범위 내의 정수가 마이너스 2고요. 오른쪽 끝은 6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몇 개냐? 요걸 세면 되는 거죠. 그쵸? 양수 6개, 음수 2개, 0 하나 해서 9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4번인데요. 문제가 좀 작게 보이죠? 네, 그래도 일단은 보이긴 할 것 같으니까 요대로 갈게요. 자, 그냥 가나다 신경 안 쓰고 한번 그냥 쭉 풀어볼게요. px를 일단 다시 써드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더하기 4a 제곱 이건데, 자, 이렇게 두 개 짝짓고요. 이렇게 두 개 짝지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가운데 써야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서요. 인수분해라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요걸 인수분해한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가 앞에 있고요. 뒤에는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요게 뒤에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실근을 두 개만 가지게 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a. 실근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얘가 실근을 두 개만 갖는 방법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갖던지 아니면 얘가 허근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쵸?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갑시다.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자, 얘랑 얘랑 근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요걸 2차식으로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쵸? 요 상수항이 같아야 같은 애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인 경우는 마이너스 a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제곱이 2가 돼야 되다 보니까 a는 루트 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봅시다. 허근을 가지려면 여기 상수항이 양수면 되죠. 그죠? 양수면 x제곱 더하기 어떤 수꼴이니까 x제곱이 음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제곱이 4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래서 a는 2보다는 커야 되네요. 그죠? 자, 이제 해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가나다를 봅시다. 자, 가는 어느 위치냐면 요 위치예요. 요 위치인데 지금 요 앞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게 가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냐면, 자, 둘 다, 그러니까 이 qx라는 애가 실근 두 개를 갖는 경우에 a 값을 구했네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다는 마지막 a의 범위네요. a가 2보다 크죠. 그래서 가나다를 다 구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fa라고 하고요. 자, fa에다가 나를 대입하고요. f의 루트 2를 하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f 루트 2는 4 빼기 2니까 2고요. 다가 2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갈게요.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요. 처음 거는 이제 보자마자 나오죠. 6을 기준으로 좌우로 3씩. 3부터 9까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3a 더하기 1이랑 a 요걸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a에서 3a 더하기 1까지거나 아니면 x가 3a 더하기 1에서 a까지거나 a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범위가 되려면 일단 a가 3a 더하기 1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넘어가고 1이 넘으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클 때가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저렇게 부등호 범위가 안 나오고 등호인 범위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범위를 보면은 요거 a가 음수일 때잖아요. 그쵸? a가 음수면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죠. 음수 범위. 그러면 얘랑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느냐? 저 위에 거랑 얘랑만 겹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3부터 9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정수해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이쪽엔 4까지, 이쪽에는 8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걸 만족하는 정수는 자, 범위가 이렇게 될 때니까 왼쪽이 a이고 오른쪽이 3a 플러스 1이죠. 얘가 a거나 얘가 3a 플러스 1이거나네요. 그쵸? 그럼 이때 a 값은 1 나오고요. 요땐 a 값이 8이니까요. 8과 1을 더해서 9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px를 x-2로 나눈 나머지 x-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은 7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요런 거 풀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p의 1이랑 p의 2를 줘요. 그 다음에 p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는 요런 문제 풀어보셨죠. 그쵸? 예를 들어 p1이 5고 p2가 7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우리 px는 x-1에 x-2에 qx에 나머지가 1차식이겠구나. ax 더하기 b 해놓고 이제 1과 2를 여기 대입해서 열심히 풀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1, 2를 대입하면은 결국 그 1, 2는 어디 대입이 되는 거냐면 앞에는 얘는 어차피 사라지는 애니까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요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요 가라는 보기가 어떻게 보이냐? P2와 P3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P2는 뭐냐면 2A 더하기 B고요. P3은 3A 더하기 B예요. 그죠? 이 둘을 더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러니까 5A 더하기 2B가 7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우리가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거 뭐예요? x-2와 x-3이죠. 그죠? 결국 이 rx를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r1 빼기 r2는 5이다. 여기 얘가 rx인 거예요. 여기에 1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빼면 5가 나온대요. a 더하기 b에서 2a 더하기 b를 빼면 5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a가 5란 얘기죠. a는 마이너스 5네요. 자, 마이너스 5가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5가 되니까요. b는 b는 플러스 16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요 둘을 더해주면 11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7번. 자, 3차식이 3개가 있는데요. 얘를 같은 2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 2rx, 3rx래요. 이때 p3의 값 물어봤죠. p는 그 2차 다항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이제 이 나머지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없애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뭐 인수에 대한 정보라든지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3rx인 저 5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에서요. 이 두 개씩을 뺄 거예요. 3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더하기 3x하고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걸 다 뺄 거예요. 그럼 5에서 3, 2를 빼면 없어지고요. 12에서 11을 빼니까 x제곱 되고요. 3, 3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하나 남네요. 마이너스 2. 자, 요거 3개를 빼면 요로 2차식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세 식은 보시면 아까 다 px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차식일 거예요. 다 1차식, 1차식, 1차식.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더하기 3r 편의상 그냥 r이라고 할게요. 2r, r 요거였어요. 그럼 3r에서 2r과 r을 뺐으니까 여기는 px에다가 abc라고 할게요. a 빼기 b 빼기 c가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사라지죠. 그죠? 자, 근데 봅시다. 이 px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그쵸? 상수인데 px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었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그러니까 이 상수는 1일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px가 얘예요. 그러니까 p3은 9 빼기 3 빼기 2.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갑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 놓고 요 연장된 요 선분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대요. 그랬더니 요 영역, 요런 영역 두 개가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어디를 x로 둘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x로 두고 여기에 넓이까지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x로 두지 않고 일단 요 위에를 좀 볼게요. 위에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일단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요 AD 요 길이는 2예요. 그죠? 요 길이가 2고요. 자,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합쳐 볼게요. 요렇게 합치면 이게 정삼각형이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60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일 거고요. 그죠? 여기가 60도일 거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이 되고 여기도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가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x로 두면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를 x로 두면 여기를 우리가 2-x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넓이 합을 s라고 해볼게요. 이제 s라고 하면은 요 s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2-x인 요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 그래서 8분의 루트 3을 했어요. 요걸 더한 것과 같죠. 그쵸? 그리고 우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8분의 루트 3을 대입해 볼게요. 8분의 루트 3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2x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니까요. 자, 요런 식이 될 거예요. 그쵸? 갑자기 재생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8분의 루트 3 그대로 두고 정리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고요. 자, 요 범위는 뭐냐면 이런 모양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이런 도형이 생길 수 있는 범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면 될 거예요. 근데 얘의 대칭축이 어디냐면 3분의 2가 대칭축이죠. 그쵸? 축이 3분의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3분의 2를 대입하면 s에 3분의 2를 계산하면은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3분의 1을 대입하면 9분의 4니까 3분의 4 빼기 3분의 8 더하기 이거 3분의 12죠. 그러니까 16에서 8 빼니까 3분의 8인데 그 8과 8이 약분되니까
3분의 루트 3이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래프 위에 두 점, t, t제곱, 마이너스 t, t제곱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자,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고 CD를 꼭지점으로 가는 정사각형 ACDB가 있대요. 이때 AOB의 넓이를 S1, COD의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요 문제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지금 y는 x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t, t제곱, t, t제곱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없애도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 삼각형이랑 초록색 삼각형 두 개가 생긴 게 보이시죠? 자, 그 중에 위에 게 S1, 밑에 게 S2예요. 위에 게 S1, 밑에 게 S2가 되고요. 자, 이제 S1과 S2가 5대 1이 되게 하면 되는데요. 자, 5대 1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뒤집힌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상황일 때와 요런 상황일 때, 자,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요런 상황일 때 보시면, 자, 요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t제곱이죠. t제곱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비율이 깨져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t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도 t, 여기도 t라서 지금 여기가 2t인 상황이라 네, 가로 길이가 2t니까 세로 길이도 2t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x축부터 요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황삼각형은 밑변이 2t, 높이가 t제곱인 삼각형이고요. 이 초록삼각형은 밑변 똑같이 2t, 높이가 2t-t제곱인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의 비 5대 1이라는 거는 결국 높이의 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항 외항 곱해주면 t제곱이 10t-5t제곱이 돼서 6t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 되죠. t는 0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t가 3분의 5가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뒤집힌 상황을 봅시다. 반대로 뒤집힌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전체가 t제곱이고요. 이번에는 요 C부터 A까지 요 길이가 2t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2t보다 t제곱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2t-t제곱이 그냥 t제곱 마이너스 2t로만 바뀌면 나머지 식은 다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해보면 5대 1은 t제곱 대 t제곱 마이너스 2t가 돼서요. 여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쵸? 5t제곱 마이너스 10t가 t제곱이 되니까 4t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 되고요. t는 2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2분의 5와 3분의 5를 더하면 되고요. 5 두고 더하기 힘들면 5를 묶어놓고 그냥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하세요. 요건 다 6분의 5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6분의 25가 나옵니다. 답이 1번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20번. 자, m의 절대값이 1에서 5까지고요. n은 1부터 10까지예요. 이제 요거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mx-3과 x 플러스 m. 그러니까 얘는 양 끝점이 3분의 m이랑 마이너스 m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n과 3이네요. 그죠? 근데 n이 이제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3보다 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3에서 왼쪽 범위냐 오른쪽 범위냐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은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문제가 m이 최고차한 개수에 있기 때문에
m이 양수인 경우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m이 음수인 경우에는 범위가 요런 식이 될 거예요. 부등호가 뒤집혀서요. 자, 이제 요거 유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m이 양수라면 양 끝점이 이렇게 되겠죠. 왼쪽이 마이너스 m이고 오른쪽이 3분의 m이 될 거고요. m이 음수라면 왼쪽 끝점이 3분의 m이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m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일단 m이 양수일 때 먼저 봅시다. m이 양수일 때를 보면은 어쨌든 요 범위는 전부 양수인 범위이기 때문에 음수인 범위는 버려도 돼요. 그쵸? 요 범위를 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3분의 n보다 크다랑 n에서 3까지가 얼마나 겹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3분의 m이에요. 죄송해요. n분의 3이죠. n분의 3이네요. 잘못 썼네요. n분의 3. 그래서 m이 1일 때는 여기가 3이 돼요. 그죠? m이 1일 때 봅시다. 자, 여기에 3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3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자, m이 1일 때 3이었다가 2, 3, 4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게 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 m이 1일 때는 얘네 둘이 딱 붙어버려서 3의 왼쪽으로 정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로지 오른쪽으로만 정수를 넣어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n의 값은 5밖에 안 돼요. 그쵸? 자, 이제 m이 2일 때 봅시다. 자, m이 2라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1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n이 1이라는 선택지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도 되고 5도 되죠.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n이 1, n이 5일 때 전부 정수인근을 하나씩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상이 총 이 동그라미 개수만큼 나와요. 9개. 이제 m이 음수일 때 봅시다. 자, m이 음수라면 이제 해를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죠. 수직선을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3이 여기 있을 거고요. 자, 3분의 m이 이번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m이 있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n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1, 3이거나 3, 5가 되거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제 m이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m이 1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면 정수회를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정수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때는 n은 1도 안 되고 n은 5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자, 이제 m이 마이너스 2일 때 봅시다. 자,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2까지 가게 되죠. 그쵸? 2까지 가게 되면 자, 1에서 3까지를 했을 때 정수의 2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오른쪽에선 가질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이 마이너스 3일 때 봅시다. 자, 이번엔 여기를 지우고 이제 3까지 갈 거예요. 자, 3까지 가면은 왼쪽에서 n이 1일 때 정수의 2 가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해를 못 가지죠. 자, 이제 m이 마이너스 4일 때 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4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4일 때도 5일 때고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4가 되면서부터는 오른쪽에서도 해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왜냐면 4가 포함이 되니까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요 얘가 4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이 3에서 어디까지 가든 어차피 4밖에 해로 못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3에서 6까지여도 어차피 여기가 4에서 끊기니까 4를 해로 가지고 7까지여도 8까지여도 9까지여도 다 해로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n은 5만 해로 가지는 게 아니라 5부터 10까지를 다 해로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m이 마이너스 5일 때는 이제는 5밖에 해로 못 가지고요. 왜냐하면 여기 넘어가면 이제 정수해가 2개가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 추가로 6개를 가져서 총 11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총 20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1번. 자, 저 3차당식 AX랑 2차당식 BX가 둘 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제 가부터 봅시다. AX, BX 6차식인데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여긴 4차식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AX랑 BX 중에 x-1을 인수로 갖는 애가 있는 건데 그죠? 뭐 하나가 2개를 가져도 되고 x-1을 아니면 둘이 하나씩 가져도 돼요. 어쨌든 하나 이상은 어딘가에 그러니까 합이 2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안에 x-1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둘이 합쳐서 x-1을 2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AX와 잠깐 좀 윗줄에 쓸게요. 이 자리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자, AX와 BX가 가진 x-1의 개수. 얘가 2개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쵸? 뭐 A에만 2개 몰빵돼 있고 B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B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죠. 자, 얘로 나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16x 마이너스 16이래요. 근데 문제는 요것도 16으로 묶으면 16의 x 마이너스 1이라서 B1이 0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B에 얘가 적어도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가 있는 거고요. 자, 2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개가 있으면 BX가 그냥 x-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x-1로 한번 묶어볼게요. x-1로 묶으면 여기는 x-2의 qx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2를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자, B2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B2의 제곱. B2의 제곱은 1 곱하기 16이니까요. B2는 4가 되겠네요. 맞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해서. 그러니까 자, BX라는 애는 x-1을 인수로 가지고요. 나머지 인수도 개수는 아마 1일 거예요. 이 상수항만 구하면 되는데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2 대입하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BX는 지금 다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저 QX가 무엇이냐? BX라는 애는 x-1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요 제곱이. 제곱이죠. 그죠? 둘 다 제곱이니까 자, 저 QX를 구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x-1이 하나 있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요 A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같은 경우는 그러면
x-1에 qx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qx가 2차식이죠. 여기서. 왜냐면 여기 4차식이니까 여기에 4차식이 나와야 돼서 q가 2차식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a3을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 2q3을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q3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b3이 얼마예요? b3은 2, 5, 10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3을 대입하면 100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자, 위식에 3 대입해 봅시다. b3의 제곱은 여기 2, 1이니까 2의 q3.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32네요. 그죠? 그럼 32 넘어가면 64고요. 그죠? 네, 32 넘어가면 68이고요. 그죠? 68이니까 요게 100이니까 2q3이 68. q3은 34. 2q3이 68이니까 얘가 그냥 68로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이제 주관식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 성립한대요. 일단 a가 3인 거 보이시죠? a가 3이면 3 더하기 2는 5, b가 5가 되겠네요. 그죠? a 곱하기 b는 15가 되겠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3번. 요 해가 마이너스 4에서 b까지래요. 자,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x와 a 사이의 거리가 5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이게 5보다 작다니까 이 경계선이 딱 거리가 5인 점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a는 1이었겠죠. a는 1이었고요. 1에서 5를 더한 b는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갑시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요. 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12래요. 자,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12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결국 알파 베타 더하기 a 더하기 1이 12란 얘기고요. 여기서 알파 베타는 5죠. 그죠? 그러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네. 번호 순서가 좀 뒤집혔네요. 자, 25번 갑시다. z가 1-i일 때 z분의 z바의 2n제곱,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z의 2n제곱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z분의 z바 먼저 해봅시다. 1-i분의 1 플러스 i. 얘는 어떻게 되죠? 유리화를 해보면, 실수화를 해보면 분모에 2가 남고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자가 그냥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2i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i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루트 2분의 z 같은 경우는 이걸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z가 1-i였으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2i가 남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제곱이 마이너스 i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저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i의 2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바뀌어서요. 요거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돌고요.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이렇게 돌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번을 사이클로 돌고 얘는 4번을 사이클로 도니까 결국 4번의 사이클로 둘이 같이 돌아가겠네요. 그죠? 그 중에서 0이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요 4사이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3개가 0이 나오는 값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6 더하기 10을 하면
네, 1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26번 갑시다. 자, 다항식 3차식이 있는데요.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차 항계수 1인 거 너무 당연하고요. 2차 항계수 a 플러스 2인 게 a 플러스 1하고 더해지니까 당연해요. 자, 근데 1차 항계수가 좀 신기하죠. 1차 항 어떻게 얻을 수 있냐? x랑 b랑 곱해서, 그다음에 a 더하기 1하고 1하고 곱해서 둘이 더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는 게 되고요.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4래요. 저거는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b 요게 24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2b를 둘게요. 2b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3이겠죠. 그쵸? 이것도 2b로 바꿀게요. 2b는 2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 이제 요 둘을 빼면 0이 나와야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그럼 a는 5가 나오죠. 자, a가 5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입하면은 b가 얼마 나와요? 25 빼기 20 더하기 1이니까 b는 6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1이 나오면 맞겠네요. 자, 이제 27번을 가볼 건데, 자, 이거 27번을 풀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하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함수 값을 구할 때 쓰면 약간 좀 강력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 거리곱이라는 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거리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있다. 일단 우리 2차 함수밖에 모르니까 2차 함수 하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해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y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f3을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f3. f3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 빼기 알파에 3 빼기 베타를 계산하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3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3 빼기 알파를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3과 알파 사이의 거리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3과 베타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요 위치를 봐야 아는 거죠. 그쵸? 일단 다 양수라고 취급을 합시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 3과 알파 사이의 거리, 3과 베타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게 돼요. 자, 이제 부호는 뭘 보고 따지면 되느냐?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지점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거리를 곱한 다음에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를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니라 A면 어떻게 되느냐? A면 A인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A인 경우에는 여기에 A가 붙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 두 거리를 곱한 다음에 요 A까지 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자, 마이너스 2와 6에서 x축과 만난대요. 자,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그냥 간단하게 또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요 꼭지점의 y좌표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대칭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요 거리가 8이니까 이 거리가 4겠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16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곱한 거. 이해되시죠? 결국 이 거리 두 개를 곱한 게 요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까지 곱하면. 그러니까 요 길이가 16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함수값을 구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x축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x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은 높이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다시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너무 못생겼다. 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8이고요. 여기가 5,8이래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8, 여기가 5,8이라고 합시다. 이때 내가 F3이 궁금해요. 자, 만약에 여기가 X축이었다면 우리는 F3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3을 놓고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곱해서 여기는 2고 여기는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겠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높이가 0이 아니라 8이죠. 그쵸? 여기 X축이 아니라 여기가 Y는 8인 거고요. 이 길이가 8인 거니까 여기는 3,0이 되는 셈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X축 위에 있는 두 점이 아니더라도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을 알고 있으면 함수값을 약간 간단한 방법으로 식을 세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거는 2차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3차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뭘 대입했을 때도 거리 3개의 곱으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3차, 4차 이런 거를 다룰 때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기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래프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식으로 좀 잘 나타낼 수 있을 때,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을 때 요거를 좀 연습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거리곱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얘를 풀 때 저걸 쓰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일단 정석풀이는 제껴두고 일단 저걸로 푸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식을 두 개를 다 줬죠. 그쵸? 식을 두 개를 다 줬고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1,1이고 여기 좌표가 4,10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여기 1, 여기 10. 일단 선 두 개를 그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자,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자,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요 거리가 9죠. 그쵸? 여기가 y는 1이고 여기가 y는 10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CD와 AB의 거리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몇 대 몇일까요? 자,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같아요. 그쵸? 1이랑 마이너스 1로 절대값이 같아요. 그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위아래로 뒤집어 놨을 뿐이지 폭이 다르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재는 거냐면 같은 이차함수 그래프를 놓고 길이가 L일 때 요 높이, 그 다음에 길이가
2L일 때 요 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얘 곱하기 얘를 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얘 곱하기 얘를 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길이 두 번씩을 곱하는 거니까 제곱에 비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1대 4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길이는 9를 5등분해서 하나를 준 5분의 9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5분의 3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K라는 애는 10에서 5분의 9를 뺀 5분의 41이 되겠죠. 그래서 10K는 82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8번. 자, A랑 최고참 개수가 1인 1차다 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A라는 4차식인가 봐요. 그죠? 4차식이고 최고참 개수가 1일 것 같네요. bx를 4제곱한 게 지금 최고차 한 개수를 만든 거니까. 그럼 저걸 인수분해를 일단 해볼까요? 가에서. 앞에 거 두 개를 b 세제곱으로 묶고요. 그냥 간단하게 b라고 표현할게요. b 세제곱으로 묶고요. 그럼 이게 b 빼기 2죠. 그리고 뒤에 두 개를 마이너스 b를 묶으면 또 b 빼기 2네요. 그럼 b에 b 빼기 2에 b 더하기 1에 b 마이너스 1이 돼서 지금 다 1씩 차이죠.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금 b에서 지금 1씩 뺀 식 4개가 곱해진 형태가 a예요. 지금. 그다음에 a1이 24고요. a2가 0이래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1을 대입했을 때 24인데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요거 4개를 곱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1 차이 나는 숫자 4개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 거라는 생각 드세요? 그래서 이걸 크기 순으로 정렬하면은 b 플러스 1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2일 건데 이게 4, 3, 2, 1이 될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b1이 3이 되겠죠. 그럼 bx에 대한 정보를 얻었네요. bx는 x 더하기 2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가 나오는 방법이 이제 1, 2, 3, 4 조합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다 음수여도 가능하죠. 그죠? 다 음수여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순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럼 요때는 이제 b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bx가 x-3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A2를 봅시다. A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A1일 때보다 A2일 때는 여기 있는 함수값이 다 1씩 커지겠죠. 그쵸? 이때 넷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5, 4, 3, 2가 돼서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밑에 거는 얘가 0이 되면서 0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되죠. 자, 그러니까 AX는 x-2에 x-3에 x-4에 x-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요렇게 전개를 할게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가 되죠. 그쵸? 우리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더하기 11이 되고요. 여기는 더하기 13이 되죠. 그쵸? 자,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거를 0으로 만들었을 때 남는 걸 구하라고 하면 돼요. 그죠? 얘를 0으로 처리를 해봅시다. 그럼 결국 11 곱하기 13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143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두 다항식이 그 조건 하나를 만족시킨대요. 자, 이제 봅시다. AX를 BX로 나눴더니 몫이 BX 더하기 X고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나머지의 차수는 요 나눈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되죠. 그쵸? 근데 둘 다 bx가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이 x제곱이 차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x란 애는 2차식이구나. x에 괄호를 치면 안 되는데요. 그죠? bx 더하기 q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ax는 bx 마이너스 x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이제 요식을 조금 조작을 해볼게요. 이제 이 bx 빼기 x라는 형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bx에 여기 그냥 bx 마이너스 x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2x를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어떻게 되느냐? 2x bx 더하기 bx가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2x 더하기 1 bx 마이너스 x제곱.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완벽하게 bx 마이너스 x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요거를 여기에 마이너스 x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죠? 2x 플러스 1에 bx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에 x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에 bx 마이너스 x가 생기죠. 그쵸? 그럼 여기에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앞에 거 두 개가 묶여가서 이제 bx 마이너스 x로 묶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x 플러스 1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bx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전개해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자, 근데 이게 bx 마이너스 x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bx 마이너스 x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도 bx 마이너스 x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말은 얘가 bx 마이너스 x인 거예요. 그러니까 bx는 x제곱 더하기 2x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2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B2가 얼마예요? B는 4 더하기 4에서 8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A2는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8 빼기 2에 8 더하기 4 더하기 1. 그 다음에 또 8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6 곱하기 13 빼기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6 곱하기 14네요. 그죠? 14 곱하기 6 하면은 8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이 8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 볼게요. 자, 이 30번은 일단 상황을 좀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황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이차 함수가 f고요. 요 보라색 직선이 g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저기 있는 y는 x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세로로 서 있는 초록색 선이 x는 a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k가 변할 때마다 지금 요 직선이 움직이죠. 네, k 범위를 좀 조절을 했어요. 자, k가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교점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교점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냐면 2차 함수와의 교점은 요 초록색 선보다 왼쪽에
이 보라색 선과의 교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C예요. C는 초록색 선보다 오른쪽에 존재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이 접선일 때보다 K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접선이 생길 때의 K 값을 일단 먼저 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A를 어떻게 놔야지 요 세 점을 다 만들 수 있는지 고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선은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x 플러스 k를 빼야 되니까 얘가 중근을 가질 때를 알아봐야 되는데 얘가 9일 때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일 때가 이때가 교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자, k가 마이너스 9일 때 얘 대칭축이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k를 마이너스 9해 놓고요. 자, k를 마이너스 9해 놨을 때 여기가 3이거든요. 자, 여기가 3이니까 자, 이 초록색 선이 자, 3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이 K를 살짝 올려서 요 초록색 선의 왼쪽에 교점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0.1씩 움직여서 안 되는데 어, 한 0.01, 001 단위로 움직이면 A가 3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에 교점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드시 교점이 있게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A를 조금 옮겨가 볼게요. 다시 K를 마이너스 9해 둡시다. 자, 마이너스 9에 뒀을 때 A를 딱 요 위치에 뒀다고 해봅시다. 자, A를 요 위치에 두면은 자, K가 요거보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 초록색 선보다 왼쪽으로 가죠, 점이. 그러니까 여기 A, B 두 점이 딱 생기는 순간 C는 초록색 선의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여기 접점일 때보다 자, 여기가 접선이 됐을 때 요 보라색과의 교점, 요 교점의 X좌표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올라오는 순간 조금 올라오더라도 이 초록색 선보다 오른쪽에 이 교점을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문제는 초록색 선의 왼쪽에 이차함수의 교점 2개, 오른쪽에 직선끼리의 교점 하나를 위치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접선일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일 때를 기준으로 자, 접선일 때를 기준으로 요 접점보다는 이 초록색 선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접선일 때 이 C의 위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계산만 하면 되죠. 일단 저 접점일 때, 요 접점일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이라고 했어요. 그죠? A가 3. 그래서 A가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는 X-9랑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 자,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2분의 3X가 이게 2분의 18이니까 2분의 23이 되는 지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X는 3분의 2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P, 얘가 Q가 되니까 PQ는 23이더라. 그래서 답이 23이 됩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풀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이제 학습지라든지 요런 풀이는 수업 시간에 다 해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지랑 요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문제 잘 푸시면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